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GCNS의 스마트 물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명창국 담당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제 2회죠. SCM 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명실상부하게 시카고 프로맷, 독일의 로기맷, 로기맷처럼 글로벌한 어떤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고, 그리고 온라인, 저희인데 쿠팡 물류센터 저희가 한 18군데 자동화를 진행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의 자동화, 특히 이런 것들이 또 오프라인 유통 그리고 제조 영역까지도 활발하게 물류 어떤 센터, 예전에는 창고라고 통칭했던 이런 영역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거로 인지가 됩니다. 제가 근무 시간 중에 나와서 영업 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물류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DX를 가지고 전환을 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 LGCNS 연락 주시면 꼭 고민을 같이, 그리고 성장도 같이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가 오토스토어랑 공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입구에 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서 상담 받으시고 또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넥스트 스마트 로지스틱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물류에도 필요한데요. 왜 그런 동인이 생겨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물류에 있어서의 드라이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LGCNS가 바라보는 넥스트 스마트 로지스틱스란 어떤 것인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침투율, 특히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이 실제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엔데믹 상황에서 또는 오프라인의 또 유통이 더 활발해지고 있긴 하지만, 역시 온라인에 있어서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커머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물류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되게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 어떤 코스트를 절감해야 되는 측면의 물류였다면, 이제는 핵심 어떤 가치로서 SCM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물류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류, 창고 이 개념은 코스트를 절감해야 되는 어떤 밸류체인상의 한 영역이었고, 이런 영역이 실제로 재고를 정확하게, 또 상품의 보관을 정확하게 망실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또 중요되는 시점이었고, 또 굉장히 속도가 빨리빨리 뭔가 보관하고 내보내고 하는 이런 측면이 중요한 시점이 있었다면, 굉장히 민첩하게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핵심 경쟁력으로서의 또 물류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류에 있어서는 크게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고요. 이 구간들을 병목 없이 아우를 수 있는 고도의 전략, 네트워크 전략이라도 표현합니다.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커머스의 성장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물류센터라고 하면 보통은 한 2만 평, 3만 평 기획을 했다. 그러면 처음 기획 단계부터 구축 완료까지 한 3년 내지 2, 3년은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설비라고 하면 ASRS, 스타카카렌이 움직이면서 빨래에서 보관된 물건들을 꺼내주는 자동화 정도, 안에는 지가체가 움직이고 렉들이 서 있고, 그런 고정된 방식의 설비의 운영, 그리고 많게는 한 1,500억, 2,000억까지도 물류 설비가 투자돼서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IT 시스템들, 뭐 WMS, WCS 이런 시스템들도 그 상황에 맞게 구축이 되고 그 고정된 설비를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는 또 고정 방식으로서 유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축 방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물류, 로지스틱스에서도 필요한가를 몇 가지 동인으로서의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크게 DT 관점에 물류에 있어서의 키 드라이버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지능화와 최적화. 지능화는 뭐 아시는 뭐 AI, 또 비전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IoT,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최신의 ICT 기술들이 총망라된 이런 기술들이 물류에서도 적용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예, 많이 활발하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데이터에서 모든 데이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물류센터 전체 우리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물류센터의 역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기반으로서의 최적화 운영, 요 두 키워드를 DT의 관점에서 꼭 중요한 드라이브로 뽑았고요. 지능화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능화에는 말씀드린 뭐 비전, IoT, 네, 뭐 딥러닝, 인공지능, 예, 디지털 트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 물류센터에 제가 강의를 나가면 꼭 한 번씩 드리는 질문인데 택배센터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뭐 덕천 알바인가 뭐 치면 굉장히 하드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씬이냐면 동시에 택배를 싣는 화물차가 100대가 접안을 합니다. 물류센터에. 그러면 그 화물차에 2명씩 들어가서 컨베이어 벨트를 쭉 이어서 저희는 뭐 텔레스코픽 뭐 신축이라도 표현한 컨베이어가 화물차 안으로 쑥 들어오고요. 화물차에 있는 화물들을 그 컨베이어에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뭐 테스트를 위해서도 해보고 여러 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화물을 사뿐히 안 놓고 좀 이렇게 던질까 한 5분 해보니까요, 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들이 특히 이제 명절 때 뭐 선물 세트 이런 거 들어오면 위에 올려놓은 상품들을 들어서 사뿐히 컨베이어 누르면 반복적으로 허리가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컨베이어 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분기 장치가 있어서 혹은 사람이 큰 화물, 작은 화물, 이상하게 생긴 화물을 밀고 당기고 보내고 해서 분류를 해준다. 왜 그러냐면 그런 화물들이 분류되기 위한 소터가 각 화물의 사이즈와 종류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데 아까 100개의 화물차가 접안을 했으니까 100명의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화물들을 이렇게 AI 비전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는 그냥 체정만 측정을 하면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대 자루 안에 작은 화물이 꽉 채워져 있고 이거는 작은 화물이 분류되는 소터로 가야 되고 그 앞에서 그 자루를 해포를 해서 하나씩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루는 봤을 땐 큰 거지만 작은 화물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AI 비전을 통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100명의 사람 대신에 이 AI를 가지고 분류하는 기술들이 현재 택배센터에 활발하게 적용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화물을 이렇게 벌크로 컨베이어에 이렇게 쫙 올리면 일렬로 줄을 세워줘야 분류기에 가서 하나씩 화물이 올라가서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이걸 싱귤레이터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벌크로 쏟아져 있는 화물들의 상태를 보고 일로 땡기고 요로 땡기고 보내고 속도를 가감하고 하면서 일렬로 줄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도 활발하게 물류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스토어, 예, 이 오토스토어를 저희가 가져다가 설치를 한 거고요. 오토스토어를 보면은 오토스토어라는 물류 로봇 솔루션입니다. 상품을 집약 보관하고 상부에 로봇이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빈 토트를 들어서 사람 일하는 곳으로 갖다 주면 구스트 펄슨 GTP 솔루션을 하나로
뭐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오더박스에 옮겨 담는, 뭐 명창국이 프링글스, 초코칩 뭐 이렇게 시켰으면 그렇게 옮겨 담아서 주문이 완성되면 내보내면 되는 이런 물류를 지원해주는 로봇 솔루션이고요. 근데 물류 로봇, 빨간 이 로봇이 갖다 줘도 상품을 실제 꺼내는 행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비전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피킹 로봇을 두면 어떤 풀 자동화 컨셉에 실제 그레이 영역이라고 표현했던 피킹 영역까지도 자동화가 가능한 이런 실사례가 또 많이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로봇은 피스를 하나씩 집어내는 피킹 로봇이라면, 이렇게 뭐 산업용 로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대량의 대물, 뭐 박스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중량물,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낼 수 있는 팔렛다이저, 딥팔렛다이저. 근데 보시면 화물의 어떤 박스의 사이즈들이 다 다릅니다. 일레귤러한 믹스드 팔렛다이징, 믹스드 딥팔렛다이징이 가능한 이 로봇들도 역시 AI 기술이 적용된 기술로 물류센터에 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 물류센터를 3D로 그대로 옮겨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올려진 화물이라든가 뭐 지게차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을 또 그대로 모니터링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뭐 물류센터 상황실 혹시 보신 분 계시면 2D 기반의 이렇게 우리 CAD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어떤 빨간색, 파란색, 뭐 녹색 이런 식으로 뭐 가동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들을 각 섹션별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어떤 그림이 있었다면, 디지털 트윈은 그걸 3D로 옮겨서 어떤 그대로 모니터링 가시성을 더 강화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기술도 활용해서 실제 내가 스타카 크레인 2호기를 이용했었는데 이 공간에 하나를 더 넣으면 생산성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판토스라는 회사의 물류센터에 이렇게 적용한 상황실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 모습이고요. 스타카 크레인이 이상 유무를 감지해서 어떤 이상 상황이 생기면 알람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근처에 CCTV를 연결해서 실제 상황들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비저빌리티, 어떤 모니터링 이런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사례라면, 이게 이제 소토라는 설비를 디지털 트윈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소토에는 또 진동 센서를 여러 군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IoT 관점에서 이런 진동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하면서 민맥스 값을 놓고 거기에 인계치에 다다라면 알람을 띄워줘서 뭔가 이상합니다. 가서 보세요. 혹은 진동 센서들의 데이터를 뭐 3개월치 뭐 이런 추이를 쭉 분석을 해서 고장날 확률이 3개월 뒤에 한 60%, 70%. 카트라고 하는 어떤 설비의 요소의 그 휠을 꼭 점검하세요라고, 마치 비가 오니까 우산 가지고 가는데 올지 안 올지 사실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점검하고, 특히 24시간 거의 22시간 365일 운영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한 어떤 요소로서 또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능화 관련해서 설명을 쭉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드렸고, 이제는 좀 최적화 관점에 어떤 데이터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그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를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적의 작업 단위를 도출하고 또 끊임없는 심리스한 오퍼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개별 자원들의 활용을 극대화시켜주고, 또 작업자 간의 워크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센터 전체 생산성을 맥시마이징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방금 말씀드린 최적화 요소로서 꼭 물류센터의 DT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9m짜리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문을 6m 5개, 5m 5개, 4m 5개 이렇게 납품을 좀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6m짜리 3개, 그리고 로스로 1m 생겼습니다. 6m짜리 2개, 그리고 5m짜리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또 로스가 발생했고요. 또 4m짜리 작업을 해서 로스가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로스는 20m, 모스는 로스가 20m 생겼고 사용된 19m짜리 프로파일은 5개. 근데 단순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최적화를 만약에 했다 하면 이렇게 4m짜리, 5m짜리, 6m짜리를 하나의 프로파일에서 만들어서 로스를 얻게 하고 또 필요한 수량만큼 또 5m, 3m, 6m를 조합해서 작업을 하면 아까보다 한 개를 덜 사용한 프로파일 총 4개를 사용했고 로스는 전에는 20m였는데 1m만 생긴, 이게 쉽게 설명드리는 최적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게 물류센터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제 랭크 오브 클러스터링이라는 최적화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런 알고리즘은 최근에 뭐 이베이 센터라든가 컬리의 센터라든가 또 스타컴 센터에 실제 적용해서 생산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실제로 적용되는 알고리즘들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여기는 오더입니다. 오더. 그리고 여기는 상품의 종류, 스큐입니다. 여기 뭐 초코칩, 짱구, 뭐 프링글스. 제가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3개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창국이 초코칩 2개, 프링글스 뭐 3개, 짱구 하나 시켰으면 그렇게 상품이 보관되어 있는 토트가 나와야, 혹은 내가 거기로 가야 그 명창국의 주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3번 오더가 명창국의 오더라면 이렇게 여기를 들르고 여기를 들려서 뭔가를 피킹해내야 주문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렬을 해놓게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자, 초코칩이 나왔을 때 초코칩을 주문한 요 4개가 한 번에 완성이 됩니다. 짱구가 하나 나왔을 때 짱구를 주문한 이만큼이 많이 시켰네요. 완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서 상품이 보관된 토트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훨씬 절감이 돼서 10개가 나올 게 8개만 나와도 되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전체적인 센터의 어떤 생산성이 또 맥시마이징 되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물류센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치라고 표현하는 오더 100개를 받아서 뭐 20개씩 잘라서 5개의 배치를 만들었다. 그런 요 배치와 배치 사이는 다음 배치를 준비해야 하기 위한 요 휴지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심리스하게 운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물류센터에서 많이 보시는 뭐 DPS, 뭐 다스 이런 시스템들, 그러면 그 채워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뭔가 오더가 왔을 때 꺼내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치별로 필요한 수량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뒤에 셀들을 다시 한번 채워줘야 되고 이런 행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림으로써 끊임없이 뒤에선 채우고 오더를 완성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들은 단순히 알고리즘과 어떤 솔루션,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이 조합이 필요합니다. 계속 또 고객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말씀드린 이베이, 컬리, 쓱 다 공이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돼서 오더를 완성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심리스하게 배치와 배치 사이에 어떤 휴지기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완료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또 영역이 되겠습니다. LG CNS가 삼성 SDS 같은 IT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물류 설비도 만들어냅니다. 아마존 키바 많이 아시죠? 아마존 키바 같은 로봇도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만들고 그걸 이제 소팅 로봇이라는 어떤 소봇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실제 지금 고객에게 공급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이런 로봇이 A부터 어떤 B로 가는데 필요한 경로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가야 가장 최적의 경로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수리적인 알고리즘도 물론이지만 이 AI 또 기법을 활용해서 2개를 접목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제 로봇에게 명령을 하게 돼서 물류센터 안에서의 보관과 분류의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실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설비가 QPS, 뭐 APS라고 표현하는데 퀵 피킹 시스템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지금 보면 2개의 라인들이 이렇게 있고, 요 마우스로 보신 요 라인은 고속으로 토트가 운송되는 라인이고, 요 지금 분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작업자가 일하는
어떤 워크스테이션으로 공급해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을 담고 있던 토트가 계속 돌고 이 작업자가 뒤에 어떤 상품을 오더 박스에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 이 상품이 붕괴해서 들어가서 이 작업자가 이 상품에 어떤 오더를 풀필만 해낼 수 있는 GTP 솔루션 중에 가장 생산성이 좋고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말씀드린 아까 그런 고객사들한테 공이 다 적용된 솔루션들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요 작업자 간의 워크 밸런스라든가 어느 작업자는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작업자는 더 보내, 오더 더 할당해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토트에 물건들을 이렇게 꽉꽉 실어 보냄으로써 4개가 나올 게 3개만 나와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로직까지도 최적화 요소로서 물류센터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DT 요소로서 로지스틱에 어떤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가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앞으로의 어떤 스마트 로지스틱스, 앞으로의 우리 물류센터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커머스 특히 주문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고객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또 빠른 주문 대응이라든가 또 다양한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DT의 드라이버, 방금 설명드린 어떤 ICT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분석한 어떤 최적화의 운영도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과 DT 드라이버의 요인으로서 3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의 물류센터는 풀 오토메이션 될 거다. 네. C모 회사의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됐고 우리나라 전국의 10km 안에는 하나의 C모사의 물류센터가 반드시 있게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도 갖고 계십니다. 실제 물류센터 안에서 특히 이제 풀필먼 센터의 프로세스를 보면 보관하고 거기에서 피킹을 해내고 실제 주문 상자를 만들어내고 포장을 하고 분류하고 상차해서 나가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라면 실제 분류와 포장 영역에서의 자동화가 기존까지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력난으로 인해서 물류센터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실제 보관과 피킹, 앞단에서 필요한 이 영역까지도 전체적인 자동화를 하려는 방향으로 최근에 이커머스 회사, 플레이어들의 어떤 동향들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풀 오토메이션은 방금 말씀드린 인력난 그리고 더 생산성을 고도화해야 되는 또 24시간 365일 운영을 해서 어떤 성장, 주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한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류센터가 풀 자동화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레이 영역들, 아까 피킹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컨베이어는 여기 가운데를 컨베이어 설치했으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컨베이어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컨베이어의 운송 기능을 AGV든 AMR이든 로봇들이 대행했다. 그 공간은 그대로 유연하게 다시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어떤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도입하려고 하면 100억, 200억 굉장히 많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도 로봇을 구매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실제 구독형으로 활용해서 내 물류센터에 필요한 피크, 필요한 생산성 요구 이런 것들을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 애저 서비스가 또 중요한 넥스트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한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도심 내 물류센터가 있음으로써 최종 소비자와 간격을 줄여줌으로써 효과는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ESG 측면에서도 물론이고 또 다양한 또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면 물론이고 이런 측면에서의 마이크로 풀필먼이 또 하나의 중요한 넥스트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요소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풀 자동화를 위해서는, 풀 오토메이션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차 입고, 보관 적치, 피킹 분류, 이송, 검수 포장. 이 중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하차, 그다음에 이송, 그다음에 검수,
그다음에 상차. 이 영역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자동화가 어려웠던 영역이고요. 활발하게 로봇 기술도 그렇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의 자동화가 풀리 물류센터에 적용돼야 풀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사 스트레치라는 로봇인데 실제로 뭐 POC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딜이라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에 화물을 하나씩 지금 로봇이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사람이 제가 해봤다고 했지만 굉장히 힘든 고된 작업인데 이렇게 로봇들을 투입해서 화물차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차해내는 이런 기능으로서요 로봇들이 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POC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컨베이어 대신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뭐 AGV든 뭐 AMR이든 그리고 또 무인 지게차까지도 또 많이 무인 지게차는 이미 적용이 많은 센터들에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전 기술을 활용한 명창고기 프링글스 짱구 초코칩을 시켰는데 제대로 주문 상자에 담겼는지를 AI 비전 기술을 가지고 확인하는 검수 기술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ICT 기술이 또 적용이 돼서 풀 자동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봇 애주어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동인으로서 꼭 필요한데 빠르게 자동화 설비 로봇 트렌드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지능화 관련된 지능형 ICT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자동 제어, 이 로봇들을 하모나이징하고 이기종의 이 설비들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물류센터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제어 기술도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존의 단순한 어떤 컨베이어, 스타카크레인 이런 유지 보수가 아니고 말씀드린 이런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들을 또 유지 보수에 해내야 되는 관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인소싱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로봇 설비들 그리고 로봇을 운영하기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지능화든 최적화든 이런 기반에 필요한 ICT 기술들을 저희가 어떤 수요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독형 모델로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물동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센터 전체 로봇을 한 번에 100대를 도입해야 되는 어떤 100대를 도입했는데 갑자기 물동량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10대만 가동시키면 나머지 90대는 그냥 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투자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거나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사용량만큼만 과금을 해서 비용의 어떤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구독형의 어떤 라스 기반의 서비스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 센터를 구축하면 설계, 엔지니어링하고 설비 발주해서 실제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고 최적화시키고 운영하는 수개월, 아까 2년, 3년 이렇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이송만 이번에 쓸 거야. 또 검수 포장 영역에 적용할 거야. 또 모니터링 영역에 어떤 소프트웨어 필요해. 그리고 AI 딥러닝을 활용한 최적화 옵티마이징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라스 기반에서 서비스를 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최적화해서 한 달, 수주 이내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이내 끝날 수도 있는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이 라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또 물류센터의 DT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스로 구현된 물류센터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 이런 로봇들이 지금 19대 이렇게 다니면 추석 때 물동량 더 많을 건데 10대 더 넣읍시다. 생산성은 하루에 1,500오더 했으면 2,500까지 가능하게 합시다. 이 시점에 요만큼만 이런 식으로 실제 로봇들을 활용해서 물건을 빼내고 피킹을 해서 오더를 완성해서 내보내는 이런 기능을 하는 물류센터들이 라스 서비스로서 실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 라스로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풀필먼, 네. 실제 이제 퀵커머스, 비마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쿠팡 이츠 또 많은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퀵커머스는 특히나
뭐 30분 이내, 뭐 10분 이내도 요즘 뭐 배송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 소량의 다빈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퀵커머스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재 많이 활발하게 구축이 됐던 도심 외곽의 대형의 물류센터보다는 도심 곳곳에 물류센터들이 서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주문 대응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 풀필먼, 도심 물류로서 해결이 돼야 퀵커머스라는 이 영역에 또 시장이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활발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마트 최근에 막 한 센터에서 1000주문 이상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한 200오더 정도 하는 걸로 얘기 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한 형제, 우한 청년이 운영하고 비마트는 이런 식으로 도심의 곳곳에 센터를 만드시고 렉에 상품을 배치하시고 거기에 최적화된 어떤 기법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셔서 주문을 완성하는 이런 마이크로 풀필먼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오아시스, 우리 동네 딜리버리 이런 플레이어들은 매장의 거점을 활용해서 매뉴얼로 피킹하는 방식의 또 MFC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비슷한 매장 거점이지만 자동화를 해서 마이크로 풀필먼을 해서 서비스화 시키는 뭐 롯데마트 바로 배송, 예약 배송, 이게 이제 요 향의 비즈니스들입니다. 실제 롯데마트 광교 중개점 가보시면 공간의 반은 내정 고객과 피커들이 같이 활용을 합니다. 매장에 있는 재고들을 같이 활용하는 거죠. 쇼핑도 하실 수 있고, 피커들은 온라인 주문을 거기서 하나씩 짱구, 초코치 픽할 수 있는 거고, 피킹해낸 바구니는 어떤 정해진 장소 포인트에 이렇게 놓으시면 천장에 주행장치를 통해서 이송을 해서 후방 공간으로 가면 그 후방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GTP 솔루션, QPS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 총량 피킹된 바구니가 돌면서 오더가 완성되는 이렇게 자동화된 모습을 마트의 공간을 활용해서 또 MFC 관점에서 서비스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좀 뭐 해외 사례는 더욱 자동화가 강조된 뭐 주차장 공간에 이런 로봇들을 쭉 배치를 해서 말씀드린 피커들이 아니고 로봇이 실제 물건을 가져와서 뭔가 오더가 완성되고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뭐 월마트니 뭐 세다노 슈퍼마켓이니 이런 부분에 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이크로 풀필먼 도심 물류가 원활하게 비즈니스가 성공이 되려면 필요한 요소들 5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상품, 아무래도 기존의 대규모 뭐 2만 평, 3만 평 물류센터보다는 뭐 200평, 500평 내에 도심 내 물류센터에 상품을 갖춰놓고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구색 맞추기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뭐 진행해야 되는, 그래서 상품 주문 재고 관리 이런 측면에 또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좁은 공간에 고도로 집적화된 자동화 설비들 이런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또 공간 효율과 또 생산성과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주문 처리 배송이라든가 이 전체의 센터들이 많아짐으로써 또 모니터링 해내는 요소들이 꼭 MFC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선정한다. 뭐 운영, 뭐 재고 보관의 용이성, 또 상권을 분석하고 물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고를 좁은 공간에 재고를 많이 가질 수 없으니까 최적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의 최적화를 모델링 해내고 뭐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고객에 어떤 물건을 팔 거냐 이런 것들도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적용을 해야, 그리고 MFC 간에 센터와 센터 간에 재고를 공유한다든가 오더를 빨리 우리 센터가 아니고 이 센터에 처리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라는 이런 네트워크 전체적인 전략들이 MFC의 전체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실제 이런 모습으로 많은 곳에 구현이 될 겁니다. 저희 LG CNS도 이것들을 직접 지금 이행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은 몇 개는 보이시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한 100평 공간에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이 저도로 집적화된 물류 로봇 솔루션을 놓고 이 안에
가로 세로 뭐 400, 뭐 600, 높이는 한 300mm 정도 되는 상품을 담는 상자를 한 3,000 상자 정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뭔가를 가져다 주면 빠르게 주문을 완성해서 여기에 이제 물건을 오더 완성된 것을 놓으면 라이더들이 피킹해서 배송 나가게 되는, 이렇게 도심 내 이런 모습의 센터들이 많이 갖춰질 거고요. 실제로 뭐 식료품점에 이런 활용, 여기는 이제 매장이고 여기는 실제 뭐 퇴근길에 내가 주문한 것들을 보관한 것들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스포츠용품 매장이라고 보면 이 안에는 다 체험 공간입니다. 체험 공간. 물건을 뭐 쌓아놓고 재고를 여기다 뭔가 보관할 필요 없고 다 체험 공간이고, 뭔가 주문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집적화된 어떤 보관 장소에서 주문 상품들을 꺼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나, 혹은 또 이렇게 컵사이즈 피킹이라고 온라인 주문한 것들을 또 피킹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쇼핑몰은 버티컬하게 이렇게 지하 공간에 어떤 이런 물류 풀필먼을 위한 어떤 자동화 설비를 놓고 쇼핑몰에 또 어떤 전체적인 대응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MFC가 활발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경로의 최적화, 배송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AI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적용이 돼야 MFC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MFC는 한 4년 정도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고요. 제가 지금 이 시점의 레슨런으로 봤을 때 MFC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뽑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4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기존 공간에 저희가 이런 MFC를 해보려고 기존 건물, 일단은 물류에서는 층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 오피스 공간은 층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기존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규 공간의 활용이 꼭 MFC를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뭐 로봇 기술이라든가 물동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ICT 기술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신축 건물에 500평이든 300평이든 층고 5m, 뭐 10m에 맞게 지어놨으면 굉장히 비싼 땅에 물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어놨으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걸 운영하려면 이 공간은 쉐어가 필요하겠다. 오전엔 누가, 오후엔 누가, 또 주말엔 누가. 그래서 다양한 화주들이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한 꼭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스에서 설명드린 구독형으로 서브스크립션 시점 방식으로 내가 기획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우리의 MFC를 통해서 실현될수록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4가지의 중요한 어떤 레슨런들을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말을 빨리 하느라고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기존의 물류센터가 실제로 기획되고 그리고 구축이 되는 방식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드웨어 중심의 하드웨어 하우스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획을 했을 때보다 2, 3년 뒤에 우리 센터가 오픈이 되게 되는데, ICT 기술은 2, 3년 상간의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또 고도화돼서 저만큼 위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픈 시점에 보면 우리 센터는 이미 ICT 기술에 대비 진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올드한, 진부한 센터가 될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IT 기술, 뭐 AI, 뭐 빅데이터 쭉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물류센터에 적용이 되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물류센터도 같이 진화해 나갈 수 있으면 이거는 하드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디지털 웨어하우스, 소프트 웨어하우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디지털 웨어하우스, 소프트 웨어하우스가 사업의 경쟁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LG CNS가 파트너로서, DX의 파트너로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